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 자신만의 한 줄 문장, 어찌 보면 자신의 일생을 꿰뚫는 그 한 줄 문장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대체 나는 왜 이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갈까?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없을까? 오늘은 24년 동안 제가 라이프 코칭을 하면서 자신만의 한 줄 문장, 사명, 라이프워크를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 아니면 내가 사랑에 빠졌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연극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연극학개론에서 그 연극 수업을 진행되는데 그때 제가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그 분위기가, 그 맛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대학로에 있는 극단 신화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배우 생활을 했죠. 배우 생활이란 것보다도 연극을 배웠죠. 하지만 한 5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막상 10년 넘게 연극 배우를 하고 계신 분이 월 50도 벌지 못하고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만큼 간절하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에 빠졌던 그 연극에서 다시 다른 걸로 넘어갔죠. 두 번째는 인도 배낭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세계 일주를 꿈꿨죠. 그리고 오토바이도 꿈꿨었고요. 카페 창업. 그래서 여러분, 이 북카페 사하라라고 치면 제가 숭실대 앞에서 북카페를 2년 열었었거든요. 그것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튼 북카페에 사랑에 빠졌었어요. 그 많은 경험에 지나서 제 인생을 가장 흔든 것, 정말 사랑에 깊게 빠진 것은 바로 저의 스승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저의 스승님이 워크숍과 코칭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정말 살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그러한 인간 변화에 대해서 전 너무나도 깊게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 밑에서 10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라이프 코치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그냥 경험만 함으로써 또 사라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막상 그것을 경험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한 그게 사그라지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끊임없이 깊게 계속 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라이프 코칭이었고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는데 각각 그들이 사랑에 빠진 것들이 달라요. 커피에 사랑에 빠진 분도 계시고요. 18세기, 19세기 유럽 왕가의 보물에 사랑에 빠진 분도 계세요. 정리정돈이란 이 정리정돈 아이템에 사랑에 빠진 분도 있고요. 한국화의 세계화라는 예술에 사랑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또 소설가의 삶, 이야기를 쓰는 것,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사랑에 빠진 분도 계시고요. 자기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 리더가 되겠다라는 그 리더의 사랑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또 자기를 알아가는 글쓰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즉 자신을 알아가는 글쓰기에 사랑에 빠진 분도 계시고요. 브랜드 컨설팅, 자신에게 온 분이 자신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 컨설팅에 사랑에 빠진 분도 계십니다. 또 회계, 이 숫자, 세무, 회계에 사랑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분명 사랑에 빠진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한 줄 문장 내지 사명을 찾기 위해 먼저 그대가 사랑에 빠진 그 무엇이 있는지, 사랑에 빠진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 사소한 것부터 한번 적어보게 해요. 그게 이제 꿈의 히스토리나 아니면 디자이어 리스트를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열정에 빠진 순간이 언제인지를 묻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사람이
너의 사랑에 빠졌구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why를 묻습니다. 그 사랑에 빠진 그것을 찾아냈다면 왜 내가 그것에 사랑에 빠졌는지, why, 그걸 사랑에 빠지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랑에 빠진 것을 내가 누렸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어떤 결핍이나 어떤 욕망이나 어떤 하고 싶은 것이 그것에 사랑을 빠지게 만들었는지, 그 why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한 줄 문장에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결국 저의 스승님의 일, 라이프 코칭, 특별히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모습에 제가 감동을 먹었고요. 거기에 사랑에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why를 물어보니까 저는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저는 이게 목사를 해야 된다라는 틀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선입견이 뭐냐면 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난 찾고 싶어라는 저의 인생 테마가 그거였던 거죠. 근데 저의 스승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보니까 전 거기에 감동을 먹은 거죠. 그게 바로 저에게 why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한 줄 문장이 나는 코칭을 통해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마음껏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몰랐던 저 같은 사람을 제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평생 고민해왔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평생 했기 때문에 그 테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저는 울컥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코칭 받은 분들도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신만의 문장, 사명을 찾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그 커피의 사랑에 빠졌던 그분도 커피를 얼마만큼 사랑했냐? 대학교 때 커피 바리스타를 전공했고요. 대학원 과정 박사까지 받았어요. 외식 경영으로. 그 시작이 바로 커피였던 거죠. 근데 임신하고 출산하다 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못 먹어요. 아니,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더 이상 못 누리게 돼버려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자신과 같은 사람, 커피를 사랑하지만 커피를 못 누리는 사람을 위해서 커피의 아름다운 대안, 향기롭고 맛있는 대체 커피를 찾는다라는 게 그의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카페인 0% 좋은 대체 커피를 찾아 선물합니다가 그녀의 문장이 되었어요. 바로 이제는 Joyful Your Flavor 라는 문장으로, 캐치프레이즈로 더 발전하게 되었죠. 이렇게 자신만의 문장은 더 성장해가면서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죠. 또 한 분의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이 회계, 이 문과인 저에게는 이 숫자와 그 규칙의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쵸? 어떻게 회계, 세무에 관한 부분에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지? 근데 물어봤습니다. 왜 거기에 사랑에 빠졌는가?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님의 회사가 회계와 일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렸다고 해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알게 돼요. 회사 경영에 있어서 회계나 세무의 일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회계사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분이 이제 회계학 박사까지 따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회사의 경영을 돕는 일에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이게 그의 한 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떤 자신만의 아픔이나 아니면 그것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의미가 되어져서 그분만의 한 줄 문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의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랑에 빠진 것에 why, 왜 그거에 사랑에 빠졌지? 아니면 그거 사랑에 빠진 거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랑에 빠진 것을 누렸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이 펼쳐졌지? 즉, 그거에 대한 why를 물어보면 자신만의 한 줄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 줄 문장,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없고 답답한 삶이라면 그 문장이 여러분의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한 줄 문장, 여러분의 인생을 꿰뚫는 문장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이 재밌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프 코치 조르바입니다.